최근에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히 뭘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서 약통을 한참 들여다본 적도 있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려 다시 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나도 이제 위험한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닐까? 이런 걱정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순간마다 바로 치매를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겁주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깜빡함이 치매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변화와 주의가 필요한 신호를 구분하는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힌트를 주면 다시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더라도 성을 말해주거나 어디서 만났는지 단서를 주면 아, 맞다, 그 사람이었지 하고 기억이 돌아옵니다. 또 약속 날짜를 잠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수첩이나 휴대폰을 확인하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꺼내오는 속도가 느려진 것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상생활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장을 보러 가서 필요한 물건을 대부분 사올 수 있고 은행 업무나 공과금 납부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잠시 순서를 헷갈릴 수는 있지만 조금 생각하면 다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즉,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도 기능 자체는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통째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제 자녀가 다녀갔는데 그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건망증과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묻는 것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처음 묻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여러 번 들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계산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계부를 꼼꼼히 정리하던 분이 갑자기 간단한 거스름돈 계산을 어려워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동네인데도 길을 찾지 못한다면 단순한 깜빡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의심이 많아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화를 내는 변화가 반복된다면 주변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분 변화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이전과 뚜렷하게 달라졌다면 한 번쯤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두 번의 실수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에는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울감이 오래 지속될 때도 기억력이 저하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과 기분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은 기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면 낮 동안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깜빡함이 늘었다면
먼저 수면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며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기처럼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은 뇌 혈류를 돕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자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거나 간단한 악기나 노래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지나치게 단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는 태도입니다. 깜빡하는 순간마다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다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대신 기준을 알고 차분히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오는지, 일상생활은 유지되는지, 최근의 일을 통째로 잊는 일이 반복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 신호가 겹쳐 보이고 주변에서도 변화를 느낀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아무 이상이 아니라는 확인만으로도 큰 안심이 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많은 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깜빡함이 모두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일상에 영향을 준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하셔서 스스로를 겁주기보다는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가장 자주 깜빡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힌트를 주면 다시 떠오르시나요? 스스로를 관찰해 보는 것부터가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로, 막연함 대신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